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부정교합의 원인적 요소 중에서 골격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의 원인적 요소에서 우리가 골격적 요소에서는 무엇을 주로 볼까요? 하이앵글이냐 로앵글 타입이냐, 그 다음에 전후방적으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 다음에 비대칭을 볼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직고경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치과 진료를 하면서 하이앵글 오픈바이 타입이냐, 그 다음에 로앵글 딥바이트 타입이냐를 우리는 감별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근육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하이앵글 오픈바이트인 경우에는 근육의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로앵글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근육의 힘이 세기 때문에 치아 이동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이앵글인 경우에 있어서 바이트 포스는 감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의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머스큘라 포스 자체는 이와 같이 사선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구치는 이와 같이 근육보다 전방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길기 때문에 알베올라 본의 하이트도 길고, 그 다음에 알베올라 본의 위드스는 얇고 좁고, 그 다음에 하이 팔라탈, 그 다음에 내로한 팔라탈 볼트를 가지고, 베스티블도 깊고, 그 다음에 입술도 짧고, 그 다음에 치아 이동은 빨리 되겠죠. 이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컴플리션 팩터가 15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앵글 타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로앵글 타입인 경우에는 저작근이 셉니다. 그 다음에 힘 자체도 수직적이고, 그 다음에 구치 자체도 이와 같이 근육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베올라 본의 하이트는 짧고, 그 다음에 알베올라 본의 위드스는 넓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탈 볼트도 브로드하고, 그 다음에 평편한 상태가 되겠죠. 얕고 평편한 상태가 됩니다. 베스티블도 얕고, 그 다음에 입술은 길게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 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컴비네이션 팩터가 155 이상인 경우에는 로앵글 타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후방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딥바이트, 그 다음에 오픈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머슬 액티비티가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UOP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UOP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위치가 되겠죠. 반면에 전후방적인 상태는 치아의 구치부의 위치, 즉 POP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치아의 발육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이 골격적 요소를 분류할 때 먼저 골격적인 스켈레탈 프레임워크를 먼저 봐야 되겠죠. 전후방적인 상태, 수직적인 상태,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그 다음에 이러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소니는 이와 같이 골격을 이와 같이 9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전후방적으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 다음에 오픈바이트냐 딥바이트냐에 따라서 크레스리 딥바이트, 크레스리 오픈바이트 이와 같이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자도 이와 같이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류를 할 때 골격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1 하이앵글이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1 로앵글이냐. 이때는 전후방적인 상태는 APDI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17보다 작은 경우에는 2급이고 85보다 큰 경우에는 3급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컨블리션 팩터를 봅니다. 컨블리션 팩터가 2급이면서 150 이하인 경우에는 클래스 2 하이앵글, 반면에 155 이상인 경우에는 클래스 2 로앵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의 값은 클래스 2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3급인 경우에는 이미 에피디아에서 값이 5 정도 커졌기 때문에 컨블리션 팩터가 155 이하인 경우에는 클래스 3 하이앵글, 그 다음에 160 이상인 경우에는 클래스 3 로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숫자를 보시면서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ODI 71, 에피디아이 69, 그 다음에 140이에요. 클래스 2 하이앵글이에요. 그 다음에 ODI
70, 82, 에피디아 75, 컴플리션 팩터가 157입니다. 클래스 2 로앵글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 환자의 골격을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클래스 2 하이앵글이라는 건 뭘까요? 전후방적으로는 2급이면서 이 환자의 성장 방향은 이와 같이 후하방 선장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클래스 2 로앵글인 경우에는 전후방적으로 2급이면서 이와 같이 이 환자의 성장 방향은 딥바이트가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 클래스 2 하이앵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 방향이 전후방적으로 하악은 자꾸만 후하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2급 부종기압이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이에요. 클래스 3 로앵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전방으로 하악이 나오려고 하니까 더욱더 심해지려고 할 것이에요. 반면에 클래스 2 로앵글은 하악은 전방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럼 전후방적인 상태에서는 좋은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적인 상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종기압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평가를 합니다.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은 PNS에서 이와 같이 맨디블라 플라인에 수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수선을 내린 거리를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자는 보통 43mm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충분한 경우,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감별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기본이 된 것은 3급 부종기압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충분합니다. 반면에 2급인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된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의 좌우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좌우가 비슷한지 아니면 한쪽이 짧은지 여러분들이 감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인 경우에는 POP와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급인 경우에는 플랫한 POP, 2급인 경우에는 스티프한 POP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정조항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2급 쪽으로 정조항은 변이가 되게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우측과 좌측의 레이모스의 하이트를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짧을까요? 왼쪽은 상당히 짧은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 환자인 경우에 POP의 좌우는 어디가 더 스티프할까요? 좌측이 더욱더 스티프하게 됩니다. 즉, 이 환자는 좌측이 스티프하게 되면서 하악골 자체가 더욱더 좌측으로 편의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악이 좌측으로 가 있으니까 이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악의 좌측에 있는 치아들은 더욱더 우측으로 이와 같이 경사도가 돼서 정조항을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골격적 요소, 그 다음에 치성 요소,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때 이런 골격적 요소, 치성 요소, 환경적 요소는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묘교정에서의 기본이 됩니다. 그때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수직적인 높이가 되겠죠. 수직적인 것에 의해서 전후방적인 1급, 2급, 3급의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 삐뚤어진 것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 수직적인 높이는 버티컬 디멘션이 되겠죠. 버티컬 디멘션에서도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3급에서는 충분하고 2급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교합평면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와 같이 태어난 경우에 어떤 애들은 2급으로 있고 어떤 애들은 3급이 돼요. 이것이 유전적일까요? 환경적일까요? 유전적인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심한 골격적인 변이가 있는 경우는 저자도 유전적인 경우라고 주로 봐요. 그런데 정상에 우리는 안면을 가지고 있고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변이가 돼서 2급이나 3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환경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이 됩니다. 이때 치아가 이와 같이 맹출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치아의 맹출 자체가 이와 같이 어댑테이션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턱관절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패시브하게 어댑테이션이 돼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근육은 치료 초기에 맹출하면
단계에 액티브하게 어댑테이션이 돼서 펑셔널 체인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3급과 2급은 골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골격적인 문제는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의 차이를 가지게 돼요. 이것도 골격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골격적인 문제는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교합평면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교합평면의 차이는 치석이 되겠죠. 그래서 골격적 문제는 치석 문제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2급과 3급 부종교합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치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합평면을 조절함으로써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종교합의 원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그 다음에 치석 요소, 골격적 요소. 그래서 골격적 요소와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에 있어서는 머슬 액티비티가 영향을 미치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골격적 요소와 그 다음에 치석 요소는 어떤 골격 안에서 치아가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덴탈 컴펜세이션이 되는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와 그 다음에 치석 요소 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머슬 자체가 어떻게 어댑테이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로딩을 가하게 되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